오늘의 추천 물건은 남양주시에 위치한 32평형 아파트 물건인데요. 지금 2억까지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려고 가져온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뷰가 정말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라서 제가 추천 물건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았고요. 자세하게 한번 권리 분석부터 추천 입찰가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시 진저구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인데요. 층수 괜찮죠? 12층 3호이고요. 201동입니다. 201동 기억해 보실게요. 그리고 감정가는 2억 9,500, 대략 3억에서 한 번 유찰되어서 2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는 2억 600이죠. 그리고 건물 면적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32평형 국민평수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층수 15층 중에 12층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층수가. 그리고 보존 연식은 조금 오래됐어요. 구축으로 93년식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을 보기 전에 사진부터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사진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고요. 뭔가 해가 잘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이네요. 이쪽 물건이라고 표시를 해줬네요. 그럼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잘 보시면은 분명히 15층 중에 12층이었는데 여기가 탑층이에요. 그쵸?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아파트들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15층으로 나와 있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긴 아파트예요. 길다란 아파트입니다. 딱 두 동 있는 이렇게 동이 두 개가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는 간혹 가다가 이쪽은 15층이고요. 이쪽은 12층, 뭐 10층인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탑층 물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탑층은 15층 중에 12층보다 12층 중에 12층 아파트가 가격이 살짝 낮아요. 탑층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매도했던 아파트 중에서 그 아파트도 15층 중에서 14층인 아파트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 옆에는 15층이고 제가 있는 위치는 14층이 끝이었던 거예요. 탑층. 그래가지고 매수자분께서 이거 탑층이라서 조금 계약하기가 꺼려진다라고 하셔가지고 계약을 포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물건 보실 때 이게 탑층인지 아닌지도 실제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방 3개, 그리고 화장실이 2개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고요. 이게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는 여기서도 바로 확인이 되네요. 엄청 오래됐죠, 문도. 그래서 계단식 구조다. 네, 계단이 있죠? 계단식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단지 정보에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지 분석을 보기 전에 단지 정보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이 아파트는 3개 동이고 258세대, 그리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0.42대로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요. 아마 이중 주차도 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수는 여기 큰 평수입니다. 사진에 대한 평면도는 없지만 우리 아까 경매 물건지에서 한번 봤죠.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 물건이다. 이 정도만 잡고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대수 비교해가지고 이따가 다른 아파트들끼리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 시세 파악을 보기 전에 일단 입지 분석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뷰가 좋은 아파트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파트는 202동 같은 경우에 이쪽은 다 막혀 있어요. 여기 203동에 이쪽 옆으로는 뚫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1동도 이쪽으로 전부 다 뚫려 있습니다. 항공뷰로 한번 보실게요. 이 항공뷰로 해서 여기 바로 밑에 눌러보시면은 지금 경매 물건은 이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이걸로 보여요. 여기로. 그러면은 12층이다.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보시면은 완전 뷰가 잘 나와 있죠. 네, 여기까지 전부 다 뷰가 트여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뷰가 막혀 있는 아파트보다는 뷰가 트여 있는 아파트가 훨씬 값어치가 높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단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경매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지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뷰가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학구는 약간 아쉽습니다. 일단 여기 아파트에서 바로 밑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가 진짜 가깝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도 초등학교, 그리고 이쪽도 다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3개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중학교가 하나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3개 있고 중학교 하나 있지만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려면은 여기 옆에 쪽에 퇴계원 쪽, 여기 퇴계원 고등학교 있죠? 이쪽이 퇴계원역인데 퇴계원까지 쭉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지만 갈 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농협 하나로마트가 하나 위치를 하고 그리고 그냥 자그마하게 그냥 마트들이 조그마한 동네 마트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은행인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제일은행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쪽에도 농협이 있고 여기 위쪽에도 농협이 하나씩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농협은행이 가끔씩 농협, 수협, 아니면 축협, 아니면 새마을금고 이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공서인데요. 이쪽에 우편 취급국 이렇게 두 개가 위치해 있고 이쪽에 ATM이라는데 우체국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도 위치하고 있고 이쪽에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내려가면은 이쪽 산흥역 정춘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거리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거리 제기를 해서 대충 보면은 1km 정도 되니까 아마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역은 생각보다 잘 다니진 않아가지고 이용 가치는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저읍, 용정리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쪽 이제 옆으로 왕숙지구가 새롭게 들어온다고 해요. 왕숙지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크게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 자체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활발하게는 돌아가고 있는 곳이다. 엄청 크진 않죠, 당연히. 그렇지만 조그맣게 내부 상권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완전히는 없진 않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세 분석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신 아파트 2차였었고요. 물건이 거의 없죠. 250세대인데 물건이 5개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거래가 잘 되나? 아니면은 수요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있나? 라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세를 한번 볼게요. 아쉽게도 거래가 9월 달에 끊겼어요. 23년 9월 달에 2억 8천, 그리고 6월 달에 2억 9,800 됐다가 지금 호가가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84제곱미터 2억 7천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102동이죠. 102동 이쪽이었었죠. 이 102동 이 물건이 2호수인지 2호수인지 아니면 2호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보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트여 있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2억 7천 나와 있고요. 요걸로 보시면은 2억 6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또한 옆쪽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이건 부동산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 써 있는 걸로 봤을 때 따로 그런 내용은 안 보이거든요. 그냥 뭐 금매고 남양이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지금 2억 6천에 나와 있는 이 매물이 훨씬 값어치가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세가 약간 애매하고 거래도 끊겼기 때문에 조금 낮은 평수를 한번 볼게요. 이건 70제곱미터인데 이것도 2억 2천에 4층이 거래가 되고 끊겨 있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단지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90년식이었고 한 200세대, 250세대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바로 위쪽에 이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세대수는 좋아요. 706세대고요. 주차 대수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조도 계단식의 방색의 화장실 2개 똑같은 구조로 보여져요. 그러면 시세를 한번 볼게요. 시세를 보시면은 이건 거래가 없고 이게 7월까지 끊겨 있다가 2월부터 두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은 조금 급매가로 거래가 된 것 같고 2억 5천 나와 있고요. 그 다음부터 4층이 2억 5천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4층, 11층, 13층, 13층이 2억 6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2억 초반은 하나가 있었는데 거래가 되었고 그 다음에 2억 중반 정도부터 시세가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거는 세대수가 조금 크죠? 그래서 조금 옆에 걸 볼게요. 이 한진 4차를 한번 볼게요. 이거 200세대고 주차대수 비슷하고요 나름. 그리고 면적도 방세기 화장실 2개, 계단식 물건이요.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거래가 완전히 없네요. 호가만 한번 볼게요. 그럼 이것도 3층 2억 6천 있죠? 그리고 다른 물건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니고 3차 물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네 주차 대수도 비슷하고 이것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세를 한번 보면은 이것도 거래가 끊겨 있습니다. 21년도 이후로요. 그리고 2억 6천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매에 나온 아파트 단지와 주변의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비교해 봤을 때 2억 초반은 이제 더 이상 호가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억 중반부터 호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있진 않고 그나마 여기 세대수가 많은 1차 아파트가 그나마 올해 2개가 거래가 되었고요. 그게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서 3억 중반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경매 물건에 대한 시세를 유추해 봤을 때 보수적으로 보면은 2억 4천 아니면 한 2억 5천 정도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잡고 있다가 추천 입찰가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 2억이에요. 2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입찰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물건 이제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지 입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볼게요. 갑구, 을구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갑구에서는 가압류, 임의경매 개시결정 여기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이렇게 2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전세권도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세권은 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말소되는 권리예요. 그러면은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권리들만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소기준 권리 후보권 7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 후보군이고요. 여기서 가장 빨리 접수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리고 그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권리가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7가지에 다 속하는 권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빠른 아이 21년 6월 있고요. 그 다음에 18년 9월 있으니까 이 근저당이 가장 빠르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권리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 낙찰자한테 등기부 등본상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 것, 지상권, 비고란을 보면은 아무 내용이 없죠. 이것도 낙찰자한테 안전하다, 즉 인수사항이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임차인분을 보면은 이 임차인분이 있네요. 근데 아까 전세권 설정하신 분 있죠? 그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라 써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업체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세권자가 왜 굳이 이거 500만 원을 넣고 설정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분이 지금 채권자예요. 대부업체 보시면은 여기 지금은 이전을 해줬지만 주식회사 둘이 대부 보이시죠? 이때 이제 설정은 바로 한 겁니다. 같은 날짜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최우선 변제금, 임차인분들을 이렇게 대출을 다 받고 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업체는 시세 대비 거의 90%까지 대출을 해줬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만약에 소액 임차 보증금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먼저 받게 되면은 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도록 전세권을 설정을 한 겁니다. 이 전세권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될 텐데 전세권의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조금 공부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시세가 한 2억 4, 5천 정도 되는 것도 확인했다. 안전한 물건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이제 이 최저가 대비해서 얼마나 써야 될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억 4천에서 2억 5천 사이, 그 중에서 한 2억 4천 5백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면은 충분히 거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말씀드렸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2억 1천에서 2억 2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쓰시면은 아무리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면은 한 3천 정도, 4천 정도, 3천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시고 충분히 낙찰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시세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다면 3월 5일 화요일 날 남양주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입찰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경매 추천 물건, 그리고 경매 진행 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